앞서 윤석열 씨의 이제 옥중 입장문 어제 장동혁 대표가 SNS에 올린 메시지와 놀랍도록 유사한 부분이 똑같아요. 많았어요. 네. 김재섭 의원이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당대표가 이야기한 게 또 다른 의미의 계몽령 아니냐. 계엄이 정당했다는 걸 피력하는 듯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실망스럽고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계몽령처럼 들리는 윤석열 망령을 소환하는 듯한 메시지를 낸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의원 말이 맞죠. 특히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과 동의를 하는 장동혁이 선거를 지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원 유세하러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세장에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비상계엄! 이거는 민주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득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김재섭 의원이 도봉구 수도권 서울 의원으로서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동혁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종교가 된 것 같아요. 종교. 네, 이제 고집 신념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이 불법적인 비상 계엄은 민주당 때문에 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자기 확신을 계속 강조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안 내려오면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좀 쫓아냈으면 좋겠다. 선거 큰일 납니다. 선거 집니다. 어쩌려고 장동혁을 데리고 갑니까?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분들, 당원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동혁 지키고 윤석열 지키는 게 당신들이 원하는 이재명 심판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 끌어내리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거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메시지 내고 행동해야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거지. 장동혁처럼 얘기하면은 부흥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선거 못 이깁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과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다시 한번 생각과 행동. 아니 당원분들에게, 당원분들에게 지금 장동혁을 지키면 안 된다. 장동혁 대표에게 뭐 기대하는 건 없죠? 포기했어. 혹시 있나 해서 아니, 여쭤봤습니다. 없어요. 뭐 약간 있는 듯한 표정이 있어서 없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어제 메시지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엄은 의회 폭거에 대항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얘기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제가 아는 장동혁 대표도 이 정도까지 갈 분은 아니거든요. 심해졌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뭐 위험한 쌍줄타기다. 근데 내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쓰러질 것이다라고 했지만 죄송합니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은 당 내에서 일단 뭐 이른바 과거에 주도했던 친윤 중진들 또는 일부 의원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 극우층에 소구하고 있다. 이분이 이제 전당대회에 나올 때 제가 알기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처음에 권유를 했다는 거, 처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권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극우의 지지가 필요하니 물론 그 전에 부산 세계교회 집회에 가서 뭐 계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동물 소리를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가 될까 하다가 내부에서 전략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극우 유튜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나간 게 고성국 TV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극우의 아이콘으로 됐죠. 그런 식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걸 고민하다가 최근에는 이분들밖에 내 편이 없군. 그래서 자주 어울려 다니고 그 안에 있으면서 이제는 그냥 그 세계의 중심에 서버렸다. 그 안에 갇혔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전략적으로 극우를 이용했다면 지금은 그 안에 갇혔다. 저는 조그마한 동굴에 틀어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극우의 동굴에 틀어박혀 있고 아주 좁은 위로 보면서 극우들만 보이는 그게 세상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장동혁 대표다. 그래서 동굴에서 나오기는 이 동굴이 깊어가지고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지금 거기에는 이제 뭐 가끔 감자 하나 좀 넣어주고 따로 해야 됩니다. 안 돼요. 마늘과 쑥도 안 되고요? 그렇지. 마늘과 쑥 해야 사람 되지. 마늘과 쑥이 더 맞는 마늘과 것 같아요. 쑥을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동굴은 쑥 아닌 없으면 것 시금치 같아.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박 실장님 그리고 네. 동굴은 아닌 것 같아요. 동굴. 이제 아 그래요? 동굴에서 땅 파가지고 그 구덩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두 안에 더 구덩이 안으로. 네. 동굴도 아니야. 이제 박쥐도 구덩이야. 두려워하는 그런. 그렇죠. 숨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네 딱 비유가 예전엔 박쥐를 꿈꾸는데 지금 박쥐도 두려워하네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좀 뭐 오라고 다른 많이 얘기. 권유를 했다 그랬는데 또 송 대표는 지금 싹 입장을
다르긴 했어요 어제. 말이 달랐잖아요. 근데 이게 기자간담회 통해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 투톱 간의 역할 분담이다. 이른바 국합 배드캅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수정님?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동혁을 버리겠다라는 사인 같아요. 그러니까 언더친윤의 핵심 중에 한 분이 송원석 원내대표거든요. 이분이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하는 메시지와 행동이 자신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러다가는 우리 당이 큰일 나겠다. 국민에게 버림받고 내년 지방선거 치를 수가 없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뒤에 원내대표, 부대표단을 다 세우고 같이 사과하고 3번이나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했으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랑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라는 거잖아요. 면전에서 치워받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를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할 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상당히 좀 맞듣지 않은 그런 표정과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국가 패드캅 역할 분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러한 메시지와 행동을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를 지탱해왔던 주요 지지층이 언더 찐윤 세력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이 한쪽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그런 위기감 느끼고 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서 극단적인 유튜브들의 메시지를 본인 입으로 계속 하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은 어쨌든 하나 붙들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친윤 세력들이 이제 버리겠다라고 사인을 낸 것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만약 내년 2월 초쯤에 뭐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한덕수 판단이 선고가 법원에서 나왔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장동혁 체제를 좀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체제는 길어봤자 한 2달 정도 남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2달이요? 2달이요. 이나. 2달 이나. 2달이나. 12월, 1월. 그래서 2월 초쯤. 그때쯤에서 뭐 무너지지 않을까. 장동혁 대표는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장성초 장님이 계속 2월이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창원에 목구름 얘기해가지고 대통령도 위험했어요. 위험한 게 아니라 물러났죠. 장동혁 대표도 물러날 것 같아요. 지금 장성초 선생님이 제가 옆에서 보니까 맘먹고 장동혁 쫓아내기에 나섰어요. 그래서 위험하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방송 여러 군데 나가면서 이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좀 이건 좀 부끄럽다. 여기까지 가는 거. 저기까지는 좀 부끄러워. 그렇죠. 저 정도인지 몰랐다. 어떻게 뭐 이건 계엄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나도 저기에 손잡고 옆에 서 있기는 좀 부끄럽다. 그리고 우리 당이 그래도 저기까지는 아니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게 최소한 있고 근데 기업과 정치는 다른 기업은 만약에 그런 전략을 선택할 때는 내부적으로 뭐 파워포인트 보고서를 만들고 로드맵을 짜고 하지만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애매모호하게 걸쳐놓습니다. 저 정도 걸쳐놨다가 나중에 장동혁 대표가 살아나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다시 나는 그냥 당신의 한 축 외연확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애매하게 하면서 양쪽을 다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전 지금은 장동혁 대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하나의 워닝 메시지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송원석 대표가 나중에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뭐 사람이 명확하게 길 적어서 수첩에 어떻게 하고 노상원처럼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회의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 양다리를 다 걸쳐놓지만 내부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앞서 이제 언더 찐윤의 중심축인 송원석 원내대표도 더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많은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세력을 만들고. 근데 사실은 친윤들이 그렇게 장 대표를 도와줬나 싶으면 그러니까 세우는 것까지는 세운 건 도와줬죠. 그 이후의 상황은 또 그렇게 온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거죠. 1.5선이잖아요. 정치력도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그냥 우리 말 잘 들어 그랬는데 갑자기 완장차니까 본인의 권한을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또 안 들어. 뭐 우리한테 뭐 여러 가지를 상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상해졌네.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야?
김문수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뭐 그렇죠. 이런 말 거죠.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찌님들도 야 이거 갖고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내년 2월로 이제 예상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측면이 있어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 특히 서울 지역 수도권에 있는 시군구 의원들 이렇게 가면은 수도권 전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목소리 내기 시작할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협 당무감사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어쨌든 내쳐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결론이 한 1월 말에 2월 초쯤 나옵니다. 그러면 잘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동현 물러나라고 그들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고 선거 전망이 어둡게 된다면은 친윤 세력들도 이 사람 가져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장동현 체제를 흔들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런 위기감이 느껴가지고 장동현 대표가 내년 2월 달에 윤석열 무기징역 나왔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윤석열과 결별하고 중도적으로 합리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러한 메시지와 행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무너지겠어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로부터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방송 나와서 장동혁 저 배신자부터 시작해서 씹을 거예요. 친인들도 지지를 안 하고 자기 지지층인 또 유튜버들도 지지를 안 해요. 그럼 장동혁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 2월 초쯤 중순쯤에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당내에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제 25명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 10명 정도는 또 SNS에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결국 이제 목소리가 모으면 당대표 체제가 유지되기가 힘들고 예. 그러면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면 그렇겠죠. 누가 와요? 장동혁보다는 낫겠죠. 누가 와도. 누가 와도? 네, 누가 와도 낫겠죠. 뭐 정광훈이 오진 않겠죠. 네, 전환길 씨가 올 리도 없습니다. 네. 나경원?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일단은 비대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모셔다가 할 건지 아니면 송원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선대위 체제로 해서 선대위원장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모셔올지 그건 나중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은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친윤 주도 그룹과 장동현 대표가 손을 잡았다가 장동현 대표가 보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최근에 많이 어울리는 사람이 일단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7681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과거에 측근이었던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측근이었던 분은 이제 멀어졌는데 그분이 장동현 대표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분 얘기가 장동현 대표가 본인 어려운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다. 잔소리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본인이 1.5선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 친한계 사실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넘버 2로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이나 뭐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데서 예를 들어서 누구 만나서 선수가 더 높고 나름 친윤에 좀 이름 있던 사람 만나서 얘기를 했다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싫은 소리를 할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대표인데 내가 압도적 지지를 받는데 쟤는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제가 들어본 바에 따르면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어울리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뽑은 사람. 자기가 뽑아서 힘을 실어줘서 나한테 충성을 하는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나 비서실장만 같이 어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분의 정확한 워딩은 그 말 잘 듣는 어린애들 데리고 맨날 저기 윤석열 하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진들은 그렇지.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사실 그런 어제 생각이 취임 듭니다. 100일인데 기자간담회도 안 가진 거 보면 숨어버렸잖아. 그런 비판적인 질문도 받기 싫다는 속내를 드러낸 그렇죠. 게 아닌가. SNS에 글 올리는 걸로 그냥 가름했잖아요. 제가 이제 캐릭터 분석하면 이분은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체제 때 사무총장인데 사실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총장이 있었는데 딱히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중요 사항을 사실은 장동현 사무총장과 논의하기보다는 되게 형식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다른 이너서클은 또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인간적인 배신감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른바 긁혔다. 긁혔다. 그렇죠. 왜 쟤가 나한테 매를 쉽게 말하면 뭐 지까짓게 이렇게 됐겠죠. 나이도 어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 자기에게서 그렇게 하는 거를 싫어요. 그것 때문에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그것 때문에 더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추앙해 주는 구구, 전환길
이쪽으로만 가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넘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나갔다. 그래서 저는 장동현 대표한테 이제 사과를 요구할 필요도 없고 개선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버려야 된다. 근데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은 리틀 윤석열이랑 똑같은 일들을 그렇죠. 보이고 있다라는 맞아요. 이 끈을 끊어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장 대표의 어제 메시지를 보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이 뭔가 되게 무슨 뭔가 암시를 준 게 아닐까. 야, 이게 신호탄이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어두운 물, 뭐 장막을 뭐 뚫고 뭐 이런 그런 문구를 보면서 그게 아닐까. 왜냐하면 어제 사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도 굉장히 큰 뉴스인데 12월 3일이고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하루 만에 끝나는 분위기인데 저는 어제 새벽에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 장문처럼 석방되는 풀려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뭐 좀 약간 끌어오르더라고요.